전화벨이 2번 울렸을 때 지영은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저녁 7시 반, 서울의 봄비가 막 내리기 시작한 시간. 화면엔 엄마라는 2글자가 깜빡였다. 다행히 평소보다 한 톤 밝은 목소리였다. 밥은 먹었니? 엄마의 첫마디에 지영은 습관처럼 응, 회사에서 먹었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들은 예상 밖이었다. 엄마, 오늘 병원에서 검사 결과 받고 왔는데 긴장 탓일까? 작은 숨소리도 크게 들렸다. 괜찮다는데 관절 쪽은 재활을 좀 받아야 한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영의 머릿속에는 요양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선명하게 떠올랐다. 엄마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 괜찮다는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걱정할까봐 덧붙인 접착제 같은 위로인지 알 길이 없었다. 전화를 끊고 창문을 열어보니 봄비 냄새 사이로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왔다. 요양이라니. 지영은 노트북을 열고 검색창에 부모 요양이라고 쳤다. 스크롤을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지는 숫자들. 장기요양보험 등급, 매달 평균 비용, 가족 돌봄 부담률, 1인 가구 노인 증가율. 페이지를 넘길수록 숨이 막혔다. 화면 속 그 모든 숫자는 마치 너는 준비돼 있니? 라고 묻는 것 같았다. 지영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전세 자금 대출 상환도 채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부모 요양이라니 대체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까? 그날 밤 지영은 잠들지 못하고 휴대폰을 뒤적이다 영상 하나를 틀었다. 화면엔 노년에 접어든 부부가 나란히 앉아 손을 맞잡고 있었다. 남편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우린 5년 전에 보험 하나 들었어. 치매 간병형인데 둘 중 하나 치매 진단받으면 매달 200이 나온대.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도움이 큰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야. 준비했다는 안도감. 그 말을 듣자 지영은 약간 숨이 쉬어졌다. 준비라는 단어가 이상하게도 가슴을 눌렀던 돌을 살짝 들어 올렸다. 다음 날 지영은 휴가를 내고 부모님이 계신 지방 집으로 내려갔다. 부엌 창문에서 라디오 고음이 새어나오고 엄마는 두릅 무침을 만들고 있었다. 아버지는 마당에서 나무의 수액이 잘 오르는지 톱으로 가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지영은 양손에 쑥부쟁이 한 봉지를 들고 문을 열었다. 어릴 때는 문 열고 다녀왔습니다를 외치면 엄마가 뛰어나오곤 했는데 이젠 자신이 뛰어들어가야 안심이 되는 나이가 되었다. 엄마는 웃으며 또 도시에서 별거 다 사왔네 하고 짓궂게 농담했지만 손목 안쪽에 작은 파스 자국이 보였다. 하얗게 빛나는 그 조그만 네모가 왠지 고독해 보였다. 점심을 먹고 지영은 부모님을 거실에 앉혀놓고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아빠 혹시 요즘 건강검진은 제때 받고 계셔? 아버지가 손사래를 쳤다. 아휴,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혜택 준다기에 했지. 특별히 이상은 없더라.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말했다. 근데 관절은 확실히 약했대. 재활치료를 꾸준히 하래. 사실 얼마 전부터 무릎이 자주 시큰했어. 그제야 지영은 속으로만 돌리던 생각을 꺼냈다. 우리 장기요양 같은 걸 미리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처음에는 2분 모두 손사래를 치며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지영은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보여주며 차분히 설명했다. 이게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절차예요.
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 파견이 월 몇 번까지 가능하고 기관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부모님 얼굴에 처음 보는 낯선 단어들이 스르륵 새겨졌다. 뭘 벌써부터 이런 걸 하고 웃으려던 아버지도 의료비 지출 그래프를 보자 눈빛이 바뀌었다. 이게 내 이야기라는 거네. 지영은 작은 노트를 펼쳐 제목도 없이 숫자와 일정을 적기 시작했다. 1단계 부모님 건강검진 기록 모으기. 2단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현황 확인. 3단계 장기요양보험 신청 시기와 예상 등급 계산. 4단계 주거 환경 점검. 5단계 가족회의 일정 잡기. 그 노트를 들여다보며 엄마가 말했다. 우리가 내 짐이 될까봐? 지영은 손을 내저었다. 짐이라니 절대 아니에요. 근데 준비가 안 되면 서로 힘들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엄마의 눈가가 조금 촉촉해졌다. 그 순간 집안엔 아무 말도 없었지만 묵직한 다짐이 네 사람 사이에서 자라고 있었다. 며칠 뒤 부모님은 보건소에서 관절 재활 프로그램에 등록했고 아버지는 마을버스 대신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다. 지영은 서울로 돌아와 월간 부모 요양 준비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첫 달 목표는 부모님 의료 서류 전산 회수, 병원에 연락해 진료 기록을 CD로 받아두었다. 둘째 달 목표는 금융 상태 정리, 부모님 명의의 통장과 보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앱을 설치하고 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 부족분은 안전한 채권 상품으로 이동했다. 셋째 달 가족회의 날 큰 사발 된장찌개 냄새가 진동하는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다. 지영은 모둠 자료를 프린트해 11쪽짜리 설명서를 나눠줬다. 파일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부모님의 삶을 지키는 방법. 동생 승민은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화면 속에서 승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도 이젠 언젠가 말고 지금 얘기를 해야 돼. 짧은 침묵 끝에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한 달까지는 너희가 번갈아 와서 도와주고 그 다음부턴 요양보호사를 부르자. 엄마가 손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나중에 나 혼자 남더라도 너희들이 너무 힘들어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에 지영은 숨을 삼켰다. 사랑이란 저리도 담담한 옷을 입고 찾아오는구나. 이 회의는 1시간 반이 걸렸고 울음도 웃음도 없이 끝났지만 모두가 큰 짐을 내려놓은 얼굴이었다. 넷째 달, 지영은 휴가를 또 냈다. 이번엔 부모님 댁 화장실 바닥을 미끄럼 방지 타일로 교체하고 욕조 옆에 안전 손잡이를 달았다. 설치 기사가 돌아간 뒤 엄마는 손잡이를 몇 번 잡아보며 말했다. 이걸 보고 있으니 마음이 좀 편해. 그날 밤 지영은 인터넷으로 자동전구와 감지 센서 등을 주문했다. 새벽까지 창문 밖을 바라보자 보름달이 무릎 위에 내려앉은 듯 환했다. 문득 어느 책에서 읽은 문장이 떠올랐다. 노후를 준비한다는 건 결국 새로운 집을 짓는 일이 아니라 이미 있는 집에 작은 불을 켜나가는 일이다. 부모님 집 구석구석에 불을 밝히는 것, 그것이 곧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는 첫걸음이었다. 다섯째 달, 지영은 회사 점심시간을 쪼개 재무설계사와 화상 상담을 했다. 상담사가 보험 증서를 살피며 말했다. 어머님은 간병비 특약이 빠져 있네요. 다행히 연금저축 이전 시기가 아직 남아 있어요.
지영은 메모장에 간병비 특약 치매 진단금이라고 굵게 적었다. 회사 동료가 지나가다 너 요즘 결혼 준비하냐? 고 농담했지만 지영은 웃으며 답했다. 아니, 부모님 준비 중. 그 말이 낯설면서도 뿌듯했다. 부모가 자식을 준비해주던 시간을 이제 자식이 부모를 준비해주는 시간으로 바꿔붙이고 있는 셈이다. 6째 달. 드디어 장기요양 등급 신청서를 접수했다. 공단 직원이 찾아와 부모님 상태를 평가했다. 엄마는 서툰 팔다리 검사에 긴장했지만 지영이 손을 꼭 잡아주자 차분히 설명했다. 등급 결과는 관절 기능 저하로 5등급 가능성 있음. 첫 관문이 열리자 방문 요양과 주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 서비스 안내 책자가 집으로 날아왔다. 엄마는 책자를 펼치며 이런 말을 했다. 나도 언젠간 이런 데 하루쯤 맡기고 너희가 내 삶을 살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지영은 이상하게도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부모가 자녀의 시간을 돌려주려 한다는 것, 그 마음을 알기에 지영도 기꺼이 하루를 나누고 싶었다. 7째 달. 지영은 부모님과 함께 인근 주야간 보호센터를 견학했다. 활동 프로그램 게시판에는 노래교실, 실버 필라테스, 손뜨개, 간식 만들기 등이 빼곡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웃으며 여긴 동아리 같죠? 라고 말했다. 엄마는 피식 웃었다. 어릴 땐 딸 손잡고 유치원 알아봤는데 이젠 딸이 엄마 손잡고 여기 구경 보내네. 엄마는 창문 너머 텃밭을 한참 바라보다 저기 상추가 실하네라고 했다. 지영은 신청서를 받아들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가 카페 가듯 드나들 수 있으면 좋겠다. 센터를 돌아 나오는 길, 아버지는 우리도 낯선 공간에 적응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라고 말했다. 그 말 속엔 나눔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8째 달. 경제적인 부분에서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주택연금 상담을 받으러 부모님과 함께 은행으로 갔다. 상담사 뒤 벽에는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 받는 방법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 집값의 60% 정도를 담보로 하면 월 110만 원이 나온다 했다. 아버지는 전세 세입자 걱정을, 엄마는 집값 하락 걱정을 했지만 결국 집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라면 괜찮다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영은 안심할 수 있었다. 매달 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기존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기본 생활비는 충당된다. 간병보험이 발동되면 추가 비용도 버틸 수 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느니라는 말이 조금씩 숫자로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9째 달. 지영은 부모님 집 근처 작은 카페에 자리를 잡고 만년필을 꺼냈다. 노트 첫 장에 제목을 썼다. 우리 부모님의 요양 플랜 시나리오. 그리고 네 줄을 적었다. 첫째, 건강에 변화가 오면 신호등처럼 빨, 주, 초록으로 단계별 대응. 둘째, 돌봄이 필요해지면 장기요양 등급 재조정과 재가복지. 셋째, 주택연금 개시 시점 조정. 넷째, 가족회의 주기. 노트를 덮는데 눈물이 핑 돌았다. 7년 전 누군가 나중에 부모 요양 고민될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콧웃음을 치던 자신이 스크립트를 쓰고 있다니. 하지만 슬픔보다 벅찬 느낌이 컸다. 준비한다는 것은 결국 사랑을 계약서로 쓰는 일, 걱정을 계획으로 바꾸는 일,
불안을 숫자로 환산해 등불로 바꾸는 일이었다. 열째 달, 엄마는 주야간 보호센터 데뷔전을 치렀다. 그날 엄마는 돌아와서 손에 일부러 숨기고 온 무언가를 꺼냈다. 색종이 반으로 접어 만든 작은 회중시계 모양. 손글씨로 첫날 100점이라고 적혀 있었다. 손재주 반, 친구들이랑 웃음 반이야. 그날 저녁 아버지는 라디오를 꺼두고 가족 톡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너희 엄마 100점 인증. 이모티콘이 아닌 사진 한 장으로 전해진 그 100점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큰 상이었다. 11째 달, 지영은 부모님을 모시고 노후 준비 강연에 다녀왔고 거기서 만난 75세 유쾌한 강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준비란 건 가죽 가방에 금을 가득 채우는 게 아니에요. 자식 가슴에 죄책감을 채우지 않는 겁니다. 지영은 적어왔던 필기를 덮고 박수를 보냈다. 부모님도 관객도 모두 눈가가 반짝였다. 강연장 밖으로 나왔을 때 가을 바람이 코끝을 스쳤다. 나무잎이 단풍으로 물들 듯 부모와 자녀 사이 걱정도 노랗게 익어 달콤해지는 순간이 있었다. 그리고 12째 달, 정확히 1년이 지나 지영은 다시 지방집에 내려왔다. 똑같이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번엔 창문 너머로 걱정 대신 약속이 보였다. 엄마의 파스는 조금 줄었고 아버지의 자전거는 사철나무 옆에 물기 묻은 채 세워져 있었다. 식탁 위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다. 파일에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서, 보험증서, 연금 수령 내역, 주택연금 계약서, 집 구조 리모델링 도면, 그리고 가족회의 기록이 차곡차곡 꽂혀 있었다. 아버지가 파일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제는 내가 안 와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다. 엄마도 웃으며 덧붙였다. 우리도 공부 좀 했지. 그날 밤 지영은 오래된 다락방에서 부모님의 옛 사진첩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엄마는 짧은 머리에 큰 눈이었고 아버지는 낡은 카메라를 들고 웃고 있었다. 노트북 웹카메라를 켜고 그 사진을 영상통화로 동생에게 보여주었다. 승민이 말했다. 우리 부모님이 짐이 아니라 선물이네. 지영은 카메라를 바라보고 미소 지었다. 우리는 그 선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준비를 한 거야. 둘은 동시에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그 순간 부모님이 방문을 두드리며 들어오셨다. 늦었는데 자야지. 지영은 사진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깨끗이 정리된 방 안엔 작은 탁상등이 켜져 있었고 스위치 옆엔 이런 글귀가 부착돼 있었다. 내일을 준비한 사람에게 오늘 밤은 가볍다. 지영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창밖은 여전히 봄비 같은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빗소리는 더 이상 불안의 북소리가 아니었다. 부모님의 요양 이야기는 어떤 영화처럼 화려하거나 눈물샘을 자극하는 드라마는 아니다. 그럼에도 그 이야기는 온 가족의 삶을 한 뼘씩 밀고 나아가게 했다. 지영은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아빠, 엄마, 이제 우리 함께 안심하고 다음 계절을 기다려요. 그 순간 멀리서 시계 초침 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서두르라는 소리가 아니라 차분히 준비하면 된다는 신호처럼. 그렇다. 요양을 논의한다는 건 삶을 마감하려는 준비가 아니다. 오히려 더 빛나는 일상을 위한 배치도다. 이 길을 미리 그리면 피할 수 없는 어느 날에도 우리는 서로를 온전히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등불은 밝아진다. 지영 가족은 이제 4개의 등불을 손에 쥐었다. 건강, 돈, 집, 그리고 관계. 그 4빛이 하나의 길을 비춘다. 그 길 끝에 서 있는 자녀와 부모는 서로를 짐으로 느끼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당신 덕분에 우리는 서로의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의 내일을 송두리째 바꾸는 힘이 된다.